초등 그냥 놀리기만 해도 될까? 자, 많은 부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는 어릴 때 놀아야지.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좀 면죄부처럼 쓴다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를, 습관을 안 잡는 이유를, 갈등을 피하는 이유를 전부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을 그냥 놀리기만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방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워킹맘의 고민.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도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요즘 교육 트렌드가 정서와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스트레스 안 주려고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실컷 뛰어놀게 합니다. 공부는 학교 숙제 정도만 봐주고요. 그런데 학부모 모임에 갔더니 저만 빼고 다들 영어 스피킹에 사고력 수학에 논술까지 벌써 중등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애들 행복이 우선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무책임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국영수 빡세게 시켜야 할까요? 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은 저희 블로그 게시판에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신 분이에요. 자, 부모님들은 왜 흔들릴까? 자, 우리 부모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정서가 중요하다. 자존감이 먼저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벌써 영어, 수학, 중등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잡아주자니 너무 이른 것 같고 풀어주자니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남들 따라갈 게 아니라 아이들 발달 단계하고 이제 공부 구조를 봐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서 발달을 위해서, 창의력을 위해서 아이들은 그냥 재밌으니까 노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는 건 즉각적이고 쉽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반면에 공부는 불편해요, 사실. 생각을 해야 되고 틀려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정상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부모가 그것을 이제 노는 것을 교육 철학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공부는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공부는 사실 원래 힘든 거예요. 공부는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중을 해야 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을 붙잡아야 되고 모르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이 자연스러운 회피를 그냥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배우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는구나. 자, 이게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성적하고 태도를 만듭니다. 자, 문제는 놀이 자체는 아니에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놀이라는 게 아니에요. 놀이 자체가 아니라 문제는 방향이 없는 놀이, 끝없는 놀이, 기준이 없는 놀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도 좋고 친구랑 노는 것도 좋고 체험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하루를 다 먹어버리고 공부를 맨날 뒤로 몰리고 자, 그리고 아이는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구조가 되면 이건 놀이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학습 회피죠. 그게 일상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하고 방임은 다르다.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사실 자율이에요. 자율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힘입니다. 근데 많은 집에서 사실 자율이 아니라 무규직 상태라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책은 읽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공부는 기분 좋은 때만 하는 것 그건 자율이 아닙니다. 통제 폭이죠. 기준이 없이 풀어놓고서 우리 애는 자유롭게 키워요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말만 그럴듯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세게 말하자면 아이를 안 잡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교육 철학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피로도 때문에 그래요. 퇴근하고 나면 사실 힘들죠. 숙제 봐주기도 싫고 책상에 앉히기도 사실 싫고 또 한 번 붙으면 싸움이 나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부모가 편하려고 미룬 훈련은 나중에 아이가 더 큰 비용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은 갈등을 피하면 나중에 큰 학습 결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다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무조건 책상에만 앉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학년은 많이 경험을 해야 되죠. 운동도 해보고 만들기도 해보고 악기도 해보고 자연도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지식을 넣는 시기 이전에 세상을 넓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전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성장으로 좀 연결되는 경험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학년 시기는 사실 핵심은 호기심이다. 왜? 자, 선행은 아니에요. 저학년 때는 왜를 묻는 힘,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힘, 한번 해볼까라고 시도하는 힘, 이제 이게 생겨야지 공부도 들어갑니다. 호기심이 없는 아이에게 공부는 그냥 시키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궁금한 아이는 배우는 과정에서 좀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저학년은 지식을 밀어넣는 시기가 아니라 공부의 어떤 기반이 되는 질문을, 호기심을 연료를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문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성실해서도 아니고 처음부터 머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읽는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이해를 만들고, 결국 이해가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암기만 하는 아이보다 궁금해하는 아이가 더 멀리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경험의 목적은 공부의 어떤 기반을 만들기다. 그래서 저학년 때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경험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 공부를 받아들일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느끼고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에 재료를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국어에서도 읽고 수학에서도 이해하고 과학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공부는 반대편이 아닙니다. 경험은 공부의 재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팩트를 말씀드리면, 자, 많은 부모들이 저학년에 노는 분위기를 사실 초등 전체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3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즐겁게만 다니면 된다. 이게 좀 안 통해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이 분명히 어려워지고 생각의 깊이를 요구하고 또 아이들의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져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많이 하고 깊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3학년 것 자체도 못 푸는 아이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3 때 보통 한 학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놀이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3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공부의 성격이 좀 바뀌어요. 1, 2학년 때는 굉장히 단순하죠, 공부가. 읽기, 쓰기, 기초연산, 생활습관 정도 가리킵니다. 하지만 3학년 때는 말이죠. 이해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또 혼자 생각도 해야 됩니다. 즉, 초3은 단순한 학년 변화가 아니라 공부하는 아이하고 좀 노는 아이하고 좀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자, 수학이 또 특히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초3부터 좀 진짜 얼굴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수학이 무서운 이유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겉으론 쉬워 보이는데 안에서 이제 소위 추상성이라는 게 올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분수입니다. 분수는 숫자 하나 더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하고 부분, 뭐 나눔과 기준, 뭐 비교 같은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으로 찍어서 외워서 이제 버티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무너지기 시작해요. 국어도 사실 국어를 사실 부모님들이 되게 만만하게 봐요. 한국말인데 뭐가 문제냐. 근데 초3부터는 국어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글이 길어지고 중심 내용 찾기가 나오고 인물의 마음과 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는 수준이 아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문해력, 글을 파악하는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모든 과목에서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도 못 풀고 사회도 못 읽고 과학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이 시기에 초3 때 아무리 늦어도 초3 말 정도에는 이 정적인 집중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도 재미없고 좀 어렵고 하기 싫은 거. 소위 엉덩이의 힘이라고 하죠. 이건 사실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계속 뛰어놀기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다 피하면 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부는 결국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앉아서 하는 힘이 없으면 이제 배우는 힘도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초3은 사실 30분 집중력 정도를 일단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집중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도망가지 않고, 이제 짜증내지 않고, 그죠? 끝까지 해보는 힘이 있느냐. 이게 사실 안 되면 학습 지능 이전에 학습 태도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0분도 못 버티는데 어려운 문제집 갖다 준다? 그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버티는 습관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안 노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안 노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다 잘 놀아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운동도 하고 싶어 하고, 친구도 만나고 싶어 하고, 게임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은 놀이를 이제 공부 대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끝낸 다음에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보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순서가 다르다. 자, 먼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쉰다. 자,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놀이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린다. 자, 이 질서가 몸에 배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어릴 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상위권은 머리의 차이뿐만 아니라 좀 삶의 순서를 어릴 때 훈련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왜 국영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입시 과목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셋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국어라는 건 사실 읽고 이해하는 힘이에요. 그 영어는 누적되는 기본기예요. 수학은 사고력하고 구조 이해의 핵심이에요. 이 세 과목이 흔들리면 나중에 다른 과목도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영수를 잡는 건 선행이 아니라 사실 기초 체력을 만드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 바꿔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무계획한 놀이를 없애고 공부 후에 보상 구조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자, 먼저 할 일을 하고 놀자. 자, 이 원칙 하나만 세워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처음엔 반발하죠. 아이도 싫어하고 부모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습관이 생깁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기분 관리가 아니라 이제 구조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질문하면서 호기심을 키워야 돼요. 자,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초3부터는 분명히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단순히 노는 시기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학년의 자유는 필요하죠. 하지만 중학년의 체계, 고학년의 체계는 필수입니다. 자, 부모가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훨씬 더 이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어요. 자, 호기심은 넓게 키우고 공부는 단단하게 잡으십시오. 그게 진짜 책임 있는 교육입니다. 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건 사실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무너지지 않게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초등 저학년 때는 세상을 넓게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초3부터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공부 습관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환을 해주는 그게 미래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서명은의 교육 기준의 서명은 원장이었습니다.